인플레이션을 가장 많이 강조했던 분이 이분 레리 서머스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분이 이제 걱정의 대상을 인플레이션에서 이것으로 바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다음 주 주요 일정부터 정리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에는 ISM 제조업지수가 발표되고요. 유럽의 8월 생산자 물가도 화요일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고용지표가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1.5%, 나스닥이 2.8%, 그리고 S&P가 2.1% 하락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하락하긴 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애플이 5%, 테슬라가 7% 하락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애플과 테슬라가 가장 견고하게 시장을 지켜줬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안 좋은 거 먼저 빠지고 좋은 것마저 빠지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 이후로 최저치까지 지금 하락한 상황이고요. 어제 시장이 하락한 여러가지 이유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블러드 총재와 메스터 총재의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의 혼란이 계속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방하던 애플과 테슬라가 각각의 이유 때문에 무너지면서 주가 하락폭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애플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약한 수요와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애플의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조정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4.9%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그래도 잘 버텨준 편인데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일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테슬라의 차량 인도 수치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테슬라도 어제 7%나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마이크론이 장 종료 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가이던스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초반의 낙폭은 회복하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하자마자 3% 이상 하락했다가 지금은 좀 진정되는 모습이네요. 자,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를 보면은 어제 조정받았던 것에 이어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10년물 금리를 보면요. 30년물 금리는 어제 하락했던 것 수준에서 거래가 됐는데 10년물 금리는 하락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다시 올라가서 12bp 상승한 4.25%를 기록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4% 하락했고요. 그리고 유로화는 0.7%나 상승했습니다. 엔화는 145 기준으로 계속 횡보입니다. 자, 중국 위안화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지난 수요일날 역의 위안화가 7.267로 역대급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통화정책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양국의 금리 차이 확대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최근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위안화를 팔려고 하는, 위안화를 해지하려고 하는 수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10년물 금리의 차이는 이쪽으로 갈수록 미국이 더 높은 건데요. 계속해서 더 확대되면서 이 부담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라는 거죠.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유가는 어제 큰 변화 없었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큰 변화 없었습니다. 셰일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유가 전망을 한 결과가 나와서 좀 살펴보면요. 유가 전망치가 대략 80에서 90불 사이로 올해 유가 전망이 80에서 90불 사이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00불을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80, 90 이 정도 수준일 것 같다. 자, 블러드 총재 어제 발언을 했고요.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수준 higher for longer 다시 강조했고요. 오랜 기간을 강조했습니다. 70년대 실수 반복 안 할 거고 노동시장 지금 여전히 견고하니 어제 발표된 고용지표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아니니까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메스터 총재도 아직 멀었다. 리세션이 오더라도 우리는 바꾸지 않는다. 이런 강한 어조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어제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영국 재무장관이 지금
젓고 있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자, 리즈 트러스 연설 이후에 금리는 다시 급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발표했던 정책이 잘못됐다고 시장에서 얘기하는데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국가를 위해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10년물 금리가 20bp나 상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어제 많이 올랐다. 어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국의 펜션 펀드에서 마진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뉴스에서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이거 거의 완전 리만 순간까지 가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거의 가까워졌다. 난 진짜 이런 큰일 나는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만약에 개입이 없었다면 금리는 7, 8%까지 올랐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영국의 연기금의 90%의 담보가 바닥났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입 안 했으면 전멸했을 거다. 개입 잘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길래 그런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영국의 연기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부채가 있고요.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나중에 연기금이든 아니면 보험사든 나중에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내가 줘야 될 돈만큼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보험도 넣고 연기금도 가입하겠죠. 줘야 될 돈도 일종의 부채, 채권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줘야 될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금리가 낮아지면 줘야 될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줘야 될 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치도 늘려야 되는데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장기 채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장기 채권을 사야 되는데 아마도 연기금이나 이런 곳에서 이 장기 채권을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해지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서 줘야 되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파생 상품에서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마진콜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죠. 상당히 좀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위기의 상황이 이미 와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위기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가이트너라는 분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셨던 당시 재무부 장관이셨는데요.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오버휠밍이라는 얘기인데요. 압도적인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위기를 느끼고 불안에 떨고 그리고 자산을 안 사고 다 팔아버리고 해지하려고 하고 풋옵션을 사고 이런 등등의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들을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수준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최근에 발표했던 그 정도의 수준의 그런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의심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고 주식이든 뭐든 자산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압도적으로 큰 힘이 나올 때가 사실은 우리가 다시 진짜 투자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보다 영국이 더 먼저 이슈가 되었을 뿐이지 이탈리아의 부채 위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 그리고 레리 서머스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시장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분이 레리 서머스고 가장 근래에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고 판단을 해주신 분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어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시장이 기능이 고장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최근 변동성이 너무 높아져서 시장 기능이 고장날 위험이 있다. 향후에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금융 안정성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신흥국에서 달러 표시 부채도 걱정되고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나도 잘 모르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장 기능이라는 건요, 시장이 정확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판단할 때 가격을 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항상 거래가 활발하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가 활발히 돼야 이것이 말하는 가격이 가격 발견 기능, 이게 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영국의 상황이든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 시장 기능이 고장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위험이고요.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은 ETF에서
인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른 거 안 보고 종목 안 보고 그냥 ETF로 몰아버리고 팔아버리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거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ETF로 거래하는 사람들만 늘어난다라는 거죠. 진짜 거래하는 사람은 많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이 QT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계속 강조하지만 채권 시장의 그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리고 비드에스크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시장 기능이 고장날 위험이 있다라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스프레드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유동성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머더티 시장, 원자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이 계속 말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시장의 기능이 망가진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위기랑은 조금 차원이 다른 위기인데 서머스가 이 부분을 강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단신 전해 드리겠는데요. 노드스트림에서 4번째 누출이 발견됐는데 이것이 러시아는 미국 소행이다, 미국이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가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 구매력이 낮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모기지 금리가 3%에서 7%까지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중간선거 이후에 교체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네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병합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뭐 국기를 다시 다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쟁의 국면이 또 달라지게 돼서 참 언제 전쟁이 끝나는 건지 걱정이 되네요. 미국과 필리핀은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필리핀이 굉장히 좀 중요한 군사 지역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이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기가 지난 후에 훨씬 더 성장해 있을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